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이고 현재 점심시간입니다. 누수공사는 모두 마쳤는데 방에 무슨 시멘트? 그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거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얼른 다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성 글을 작성하실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 있으시기도 하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글을 써야 되는데 주제나 키워드 정하느라고 여기서 1차로 한번 막히고 또 막상 이걸 정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2차로 한번 막히고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쓰다 보니까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작업 속도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때 글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정해진 키워드로 일단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상위 글들을 모두 프린트 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각 글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단원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가령 키워드가 아이폰 15라고 한다면은 높은 확률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아마 색상이나 가격, 외관 디자인 같은 요소들처럼 말이죠. 아니면은 영화를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영화를 검색했을 때 상위 글들을 쭉 보면 개봉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독이 맡았는지 또는 등장인물 같은 요소들이 높은 확률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주제나 키워드를 정하셨다면 상위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의 블로그에서 반드시 설명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소단원 제목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소단원 제목이 몇 가지가 추려지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꼭 넣고자 하는 정보들을 한두 개 정도 추가하셔서 본인의 입맛대로 원고를 수정, 배치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작업도 처음에는 공정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지만 작업 공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머릿속으로만 자꾸 작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구성으로 글을 쓰고 있고 어떠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주제에서의 글을 작성할 때 글을 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행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을 한다고 할 때 각 여행지에 대한 지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워낙 여행글을 많이 써온 블로그 주인이라면은 분명히 본인만의 포맷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구난방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많이 쓰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되고 남의 글들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 나의 고집은 조금 덜어내면서 생각보다 필요 없는 정보들은 또 생략하게 되는 그러한 훈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만의 원고 서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상과 작성만으로 한두 시간 걸렸던 작업들이 이제는 컨셉이나 관련 키워드만 주어진다면 본인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작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챗 GPT 같은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생동감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작업 속도 역시도 GPT한테 질문하고 기다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문단 수정하고 하는 시간보다도 절약되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블로그는 결국 글을 작성하고 원고를 발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글쓰기라는 것도 결국 재능이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반 블로그의 초입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글쓰기가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성장 속도나 작업 속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결국 모두 다 도달할 것이고 도달하는 시간도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작할 때 재능이 없는 것이 블로그를 할 때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섣부르게 판단하고 리타이어할 가능성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물론 글을 쓰는 게 본질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검색 엔진에 포착될 때까지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가시면서 천천히 성장하시다 보면은 결국 노출되는 글과 나의 실력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부터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력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1페이지 노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시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센 키워드들에 도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을 남의 것을 보고 결국 뺏기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면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남의 것을 참고하는 걸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작권이나 이런 디테일한 문제로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문제시될 요소들이야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모방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는 모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창작이 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결국 모방과 창작은 그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방법과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원고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부족한 요소들 또는 생각지도 못한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만의 독창성 있는 원고 서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원고 서식이 나오면 작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수익이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 혹시 블로그를 하시면서 모방과 카피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 오리지널 창작에 대한 고민 때문에 원고에 손이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남의 글들을 많이 참고하시면서 그 구성대로 따라해 보시고 본인의 문체로 작성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그렇게 같은 주제를 30개만 작성을 해보시더라도 달라진 속도와 원고의 완성도를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은 언제나 댓글로 질문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